자, 여러분, 지금 주방 한번 쓱 둘러보실래요? 혹시 검은색 플라스틱 뒤집개나 배달 음식 용기 이런 것들 눈에 띄시나요? 최근에 바로 이 검은 플라스틱에 독성이 있다는 얘기 때문에 걱정 많으셨죠? 오늘 그 논란의 핵심 제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아마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이 검은색 플라스틱들, 이거 진짜 계속 써도 괜찮은 건가? 오늘 바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란의 시작은요, 바로 한 연구 결과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매일 쓰는 주방 뒤집개나 아이들 장난감 같은 제품에서 건강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독성 물질이 발견됐다니 정말 충격적인 소식이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그냥 무섭다 하고 끝낼 게 아니라 이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진실이 뭔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하나하나 단서를 따라가 볼 겁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시죠.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이 검은 플라스틱, 도대체 왜 위험하다는 얘기가 나온 걸까요? 논란을 일으킨 그 연구 결과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건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건의 한가운데에는 난연제라는 화학물질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불에 잘 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보통은 TV나 컴퓨터 같은 전자제품에 많이 쓰이죠. 불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바로 이 물질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딱 생기는 거죠. 아니, 잠깐만요. 주방 뒤집개가 왜 불에 타지 않아야 하죠? 우리가 뭐 그걸로 불을 끄는 것도 아니고요. 그쵸?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주방용품에 난연제가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불청객 같은 독성 물질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뿌리를 한번 캐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해답은요, 우리가 흔히 좋다고만 생각했던 재활용 과정,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뭔가 잘못된 재활용 과정 때문이었죠.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 난연제가 잔뜩 들어간 TV나 컴퓨터 같은 전자폐기물이 해체되겠죠? 여기서 나온 수많은 플라스틱 조각들 중에서 유독 이 검은색 플라스틱만 재활용 기계가 색깔 구분을 못해서 따로 모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부 업체들이 바로 이 전자폐기물에서 나온 검은 플라스틱 덩어리를 헐값에 사들여서 그걸 통째로 녹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로 주방용품 같은 전혀 엉뚱한 새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떤 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무조건 위험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과학, 특히 독성학의 아주 중요한 기본 원칙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16세기 의학자 파라켈수스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오직 양이 독을 만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의 모든 물질은 그 자체로 독인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하잖아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이 원칙이 이번 논란을 푸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원칙에 따라서 기준 섭취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어떤 물질을 평생 동안 매일매일 이만큼씩 먹어도 우리 몸에 아무런 해가 없는 양, 그 안전선을 정해놓은 거죠. 이제 곧 보게 될 숫자들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드디어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모든 미스테리를 한 방에 뒤집어버리는 정말 예상치 못한 반전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처음 연구에서는요, 검은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쓰면 하루에 약 34,700 나노그램의 난연제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계상했어요. 어때요? 숫자만 들으면 굉장히 커 보이죠? 자, 그런데 이 슬라이드를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여기가 정말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연구팀은 60kg 성인의 하루 안전 기준치를 계산하면서 7,000 곱하기 60은 42,000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출되는 양 34,700이 이 42,000에 너무 가깝다. 그러니까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7,000 곱하기 60이 얼마죠? 42만입니다. 42만이요. 숫자 0이 하나, 딱 하나가 빠진 정말 어이없는 계산 실수였던 겁니다. 네, 맞습니다. 안전 기준치를 무려 10배나 더 위험하게, 더 낮게 잘못 계산한 거죠. 이 작은 실수 하나가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공포의 실체였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모든 게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첫 번째 막대가 우리가 실제로 노출되는 양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막대는 연구팀이 실수한 안전 기준치죠. 어때요? 둘이 거의 비슷해 보이니까 위험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세 번째 막대, 이게 바로 정확한 진짜 안전 기준치입니다.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노출되는 양은 실제 안전 기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사실은 아주 안전한 수준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그냥 실수였네,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넘어가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논란은 계산 실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훨씬 더 크고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몸에 미치는 직접적인 위험은 아주 낮다는 게 팩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아예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전자제품 쓰레기에나 들어있어야 할 독성 물질이 왜 우리 입에 닿는 주방용품에서 발견되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사실 자체가 진짜 문제의 본질인 겁니다. 우리가 진짜로 봐야 할 문제는 훨씬 더 큽니다. 첫째, 이런 잘못된 재활용 시스템을 그대로 내버려두는 규제의 구멍이 있다는 것. 둘째, 플라스틱이 잘게 쪼개져서 결국 우리 몸속 모든 장기에서 발견되는 이 나노 플라스틱의 위협. 이런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직면한 훨씬 더 심각한 현실입니다. 검은 플라스틱 뒤집개 하나보다 훨씬 더 큰 문제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뭘 할 수 있을까요? 자,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너무 겁먹고 지금 당장 멀쩡한 제품을 버리지는 마세요. 그건 그냥 쓰레기 문제만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둘째, 앞으로 주방용품을 살 때는 스테인리스 스틸 같은 다른 대안을 한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진짜 해결책은요, 바로 이런 전자폐기물이 다시는 우리 식탁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 즉 제대로 된 규제를 만드는 겁니다. 이번 검은 플라스틱 이야기는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단 하나의 계산 실수가 어떻게 이렇게 큰 사회적 공포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줬잖아요. 앞으로 우리 앞에 쏟아질 수많은 과학 정보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경계심과 공포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 현명하게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